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이 항상 요청해 주신 대로 그 토요다의 전고체 배터리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미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좀 더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식이 많이 올라서 다시 이제 거의 최고가에 근접을 했는데요. 다시 제가 이렇게 간만에 또 주식 얘기를 하는 이유는 또 재미난 차트가 나와서 이제 WTF가 약간 이제 영어로는 욕이죠. 이제 쿼드라포 WTF 차트라고, 이거 이런 공식적인 차트 아닙니다. 이거 욕입니다. 근데 제가 옛날이 생각나서, 이거 저도 예전 영상에 만들었었는데, 이쯤에서 차를 사고 제가 막 이렇게 주식을 사 모으다가 정말 차가 마음에 들어서, 그때 근데 자율주행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그리고 막 주식이 올라가면서 신나서 하긴 그래, 자율주행은 부정적이지만 워낙에 이 차 성능에 매료돼서 제가 여기서 샀다가 되게 속으로 욕을 한 적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믿음이 부족했다는 영상도 만들었었는데, 왜냐하면 그 뒤로 엄청난 조정을 받고 여기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서 이 고점에서 샀구나라고 욕을 했어도 결국은 몇 달 안 가서 이게 여기서부터 다시 4배를 뛴 거죠. 이걸 증명하는데 불과 몇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이게 고점 얘기입니다. 이 고점, 이것도 고점, 이것도 엄청 비싸다고, 이게 거의 지금 500불이 넘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샀어도 이득을 보는,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이제 차트인 거죠. 참 대단합니다. 재밌어서 한번 이제 토잉을 해봤고요. 자, 토요다 얘기로 가면요. 원래 토요다는 2025년에 전고차의 배터리를 이제 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 전에. 근데 이거 제가 이때 기사를 알려드렸죠. 2021년으로 왔지만 제가 논문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이제 리뷰 논문들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리뷰 논문들에게 한 번씩 또 다양한 배터리 리뷰 논문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액세스가 필요한 논문들이 있긴 하지만, 그치만 요즘은 이렇게 일반인들도 손쉽게 볼 수 있는 오픈 액세스 저널들도 굉장히 많고, 오픈 액세스 저널이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요즘 임팩트 팩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오픈 액세스 저널도 만만치 않게 좋은 저널도 많고, 꼭 임팩트 팩터가 높다고 그래서 좋은 저널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리뷰 저널들은 대체적으로 다들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또 댓글에도 굉장히 또 전문가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게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뚝 잘라서 얘기를 했지만 실상은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자간 그런 경계, 그러니까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런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고체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액체인 일렉트로라이트를 그냥 고체로 바꾸셨다고 이해하는 정도가,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이 배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굳이 깊게 이렇게 투자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굳이 깊게 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물론 뭘 말씀하시는지 댓글에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제 레레스 미스매치라든지 이 고체가 내는 그런 크리스탈리티 격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팅 문제, 컨택, 이런 코팅이 제일 문제죠, 사실. 그러니까 코팅을 얼마나 이렇게 이쁘게 할 수 있냐. 그래서 플레이팅이라든지 스트리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리뷰 논문들을 불과 올 8월에 이렇게 출시된 논문들, 이외에도 다양한 논문들이 있지만 봐도 대량 생산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사를 보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는 게, 이 고체 일렉트로라이트를 엄청, 그러니까 수십 톤 이상을 생산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근데 기사에서도 밝혔지만 이게 프로토타입입니다. 아직 대량 생산,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시제품을 보여준다는 거지, 아직 대량 생산에 대한 확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생산되는 양을 보고, 근데 케미컬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묻냐가 묻는 거죠. 어떻게 잘 코팅을 해서 완벽히 이렇게 잘 좋은 제품으로 만들 수 있냐라는 거죠. 거기가 관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대량 생산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루도 이런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왜냐면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스바루가 다른 회사로 알고 계신데 이거 토요다가 먹었습니다. 사실상 대주주가 토요다이기 때문에 생각 외로 이 자동차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 주인은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그 배후에 실제 주인들은 정말 개수가 줄었죠. 스바루도 이런 토요다의 이제 사실상 자회사인데 스바루의 이런 내용을 보면은 스바루가 이런 전기차를 내놓는다는 게 사실상 2025년이라고도 얘기하죠. First half of 2020s입니다. 참 표현이 묘한데 확신이 없는 거죠, 이 회사도. 그러니까 이런 거로 봤을 때 아직은 그러니까 뭐 스바루가 전혀 딴 회사면은 토요다랑 연관 짓기가 어렵지만 사실상 토요다 그룹인 회사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은 아직은 좀 저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동차 판매량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달라고 계신 분도 계셔서 그리고 최근에 모델 S랑 X가 이제 생산을 중단했죠. 이 테슬라답지 않게. 그래도 이 모델 S는 미국에서 럭셔리 카드 중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테슬라는 무난히 참고로 지금 생산을 모델 3랑 모델 Y에 더 집중하려고 저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에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게 이번에 어떻게든 50만 대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중국으로 인해서 좀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젠 달 10,000대 좀 넘게 팔다가 이젠 달 지금 2만 대를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와줘서 50만 대가 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다시 판매량을 정확히 보면 이거 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레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자동차 등록된 그걸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모델 S랑 X는 묶어서 발표하죠. 그리고 지역별로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런 데이터들을 어제 그런 여러 가지 숫자들을 이렇게 트래킹 해보니까 딱 그 발표한 거의 거의 절반은 미국에서 팝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물론 모델 X가 SUV의 인기로 인해서 좀 더 양이 많긴 하지만 그냥 대충 반땡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7,500대가 아니라 한 3,500대 수준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르쉐 타이칸 대비 2배를 팔았고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실내가 저도 어제 GV80뿐만 아니라 G80도 타봤는데 이제 바뀐 그 실내는 참 굉장히 고급스럽더라고요. 물론 이제 모델 S 안의 실내를 보면 이 가격대 차들과는 좀 거리가 멀지만 일단 그래도 럭셔리카로 미국 내선 분류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다 가격대가 다 똑같기 때문에 비슷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현상이 여기 이제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여전히 이 가격대에서 제일 많이 미국에서 팔리는 차는 모델 S입니다. 물론 타이칸이 갑자기 이제 선전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마감에 대한 수요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G90 옛날엔 에쿠스죠. 지금 월 100대 팔기 힘든 G90 그래도 제규어보다는 성적이 낫네요. 이것도 이제 리프레시가 되겠죠. 그래서 G80이나 GV80에 그래도 약간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게 여기 실내가 좀 고급스러운 이런 포르쉐 타이칸 근데 브랜드 밸류가 좀 그쵸 브랜드 밸류가 많이 차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지금 모터 트렌드 역시조차 타이칸 좋다 이거죠. 근데 이런 보수적인 전통적인 자동차 저널조차도 이거는 다 꼬집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충전 환경 아직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레인지가 짧습니다. 계속 무슨 고속도로 주행으로 모델 S가 딸리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실사용은 여전히 이게 타이칸이 절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있고 세컨카의 개념으로 간다면은 추천을 하지만 그거를 메인으로 쓰기에는 힘듭니다. 그게 뭐 포르쉐 사는데 누가 주행거리 보고 사냐 누가 연비 보고 사냐겠죠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기존 휘발유 차들은 주유소 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금방금방 채울 수 있고 어디 내가 먼 거리를 간다 그래서 포르쉐 911을 탄다 그래서 뭐 몇천 킬로 못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치만 이거는 자동차의 어떤 기본권을 해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직 전기차가 그 수준이니까 뭐 전기차가 좀 시장이 이르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직 자동차로서의 기본이 이게 안 돼 있는 차이기 때문에 그래도 실내보다는 좀 그래도 멀리 가고 잘 충전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장에서 1등은 모델 S입니다. 미국 내에서.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얼마 전에 죽수를 인수했는데 와, 좀 행보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전기 밴을 그때 나왔는데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서 제가 그렇게 소개시켜 드리진 않은데, 이번에 이거 크루즈가 이미 GM 크루즈가 먼저 이런 모델들을 내놨었죠. 이런 컨셉으로 아예 핸들이 없는 자율주행차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배터리 부분, 배터리 팩은 심지어 모델 S를 능가합니다. 지금 100kW가 넘는. 그리고 이런 아마존의 행보가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지금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로보택시를 제대로 어떻게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그러니까 웨이모는 기존의 차들, 테슬라도 어쨌든 일반인들한테 파는 차를 베이스로 지금 자율주행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아예 핸들이 없고 정말 셔틀 같은, 그리고 속도도 느리진 않습니다. 이게 시속 75마일까지 가속할 수 있고, 당연히 지난번에 제가 보여줬던 영상답게 이제 라이다를 썼고, 정말로 아마존도 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려는 게 확연히 보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봄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이제 큰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뭔가 이제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 좀 구조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버가 그렇게 열심히 자율주행을 하다가 아무래도 사고 영향도 있어서 그런지 이거를 아우라에 이제 일종의 좀 넘겼습니다. 근데 완전히 손을 뗀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하진 않는다는 거죠. 이제 아우라에 이런 자율주행 파트를 넘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정 지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 회사가 잘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제 혜택은 보겠지만 이제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듯 좀 조금씩 지금 자율주행 시장이 그러니까 좀 구조조정, 그러니까 점점 이제 큰 덩어리로 이제 뭉쳐져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있어서도 진짜 아마존이 참 대단한 게, 이미 아마존은 죽수도 인수했지만 사실 리비안에도 좀 많이 돈을 투자를 했거든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